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CF 익스프레스 카드가 있죠.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일반 SSD, 그러니까 M.2 방식의 NVMe SSD로, 연결을 시키는 액세서리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본 그것과 함께, 댓글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의견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뒤에 뚜껑을 제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뒤에는 970 에보, 삼성 970 에보 1TB 짜리 SSD가 뒤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뒤에는 요렇게 뚜껑이 있어가지고 뚜껑을 요렇게 닫아서 나사를 조으면은 이제 깔끔하게 되는데 이게 뭐 뚜껑이 없어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뚜껑을 빼가지고 요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삼각대라든지 여러가지 액세서리에 장착할 수 있도록 나사 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보시는 대로 CF 익스프레스 타입 B, B 타입이죠. 이 앞에 조금 더 큰 거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가는 카메라가 지금 앞에 두 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두 대로 제가 테스트를 다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니콘 D850에서 작동하는데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전부 다 작동이 되고 속도 역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잘 작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나중에 나온 거죠. 이게 파나소닉 루믹스 S1R에서는 얘가 처음에 넣었을 때는 작동을 하다가 조금만 사용을 하면은 이 메모리 카드가 없다 이렇게 경고 문구를 띄우고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산 거는 이렇게 리더기, 전용 리더기 이걸로 해야지 잘 읽힌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중고로 저는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대안이다. 이거를 CF 익스프레스 카드 대신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은 CF 익스프레스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런 SSD, NVMe 방식의 SSD가 다르지 않다. 두 개가 같은 거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제가 봤을 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제 나름의 추측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제품이 이제 슬슬 나오는 걸 시작하면은 이 카메라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런 CF 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카드 타입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메모리를 넣지 말고 차라리 컴퓨터처럼 이런 SSD를 이 카메라 안에다가 직접 장착을 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뭐 그레이드를 할 때나 한 번씩 여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이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USB 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로 이 사진을 받을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우리 휴대폰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카메라들이 무선 와이파이 환경에 내가 지정한 무선 와이파이 환경에 들어갔을 때는 자동으로 내가 지정한 컴퓨터 폴더에 복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결국에는 되는 게 최종적이겠지만은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많이 주고 이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엄청나게 이 패키징만 다르게 한 거를 우리는 이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많이 내야지 된다.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게 카메라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모두 일본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같은 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면 알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메라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대중적인 포맷의 저장 장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테스트를 시작을 해보자면은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꼽아주면은 바로 뒤에서 이렇게 일른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거를 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연속 촬영, 빠른 고속 연속 촬영을 했을 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게 버퍼가 다 찬 상태에서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연속 촬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SSD가 작동할 때는 이렇게 LED로 이게 작동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등이 하나 달려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동영상 같은 경우도 그 모든 해상도와 모든 것에서 이 니콘 D850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작동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시간 제한이나 이런 거는 물론 이 카메라는 시간 제한이 30분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저장 장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D850에 사용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들 예상했듯이 이게 너덜너덜거리죠. 그 다음에 이 그립 부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찍어야 되는데 이 그립 부분에서 이 도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게 잡아가지고 찍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이 도어를 물론 이 스프링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 도어만 요것만 떼낼 수는 있지만은 이 케이블이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핸들로 촬영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이나 이런 것도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창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포맷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포맷이 됐다 그랬고 포맷이 이제 다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로우 파일로 이거를 촬영했을 때 1테라에서 이제 9,800장 거의 10,000장 정도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서 바로 나오는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파나소닉 S1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게 더 최근에 나온 기종인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꼽았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카드를 한번 포맷을 해주고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포맷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포맷을 하고 있는데 포맷이 다 끝나면은 여기 불도 꺼지고 여기 인디케이터 라이트도 이제 반짝거리는 게 이제 없어져요. 이러면은 이제 준비가 됐는데 지금 또 조금 있으니까는 바로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 문구 같아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이제 촬영은 한 장씩 촬영할 때는 문제없이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지금도 바로 오류가 나오죠. 지금 연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오류 문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류 문구가 나오면은 얘를 껐다가 다시 켜야지 돼요. 껐다가 다시 켜야지 정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S1R 같은 카메라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실제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S1R이 훨씬 더 후기에 나와가지고 이게 이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는 이렇게 대기 전력을 보내는 이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데이터를 기록을 하다가 잠깐 멈추는 순간 바로 이렇게 이 메모리 카드 이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PCI 3.0 버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 카메라 회사가 원한다면은 이런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나 기술은 굉장히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실험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사가지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일단 D850에서는 정상 작동하는 거 이 S1R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작동을 하지만은 금방 이 오류 메시지가 떠가지고 작동 불가 상태로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제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이 SSD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SSD와 CF 익스프레스 메모리 카드는 결국 같은 거다. PCI 3.0 버스를 사용을 하고 NVMe 타입의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 그 점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같은 놈이다. 같은 놈인데 이 패키징 그러니까는 이 조만한데 요렇게 넣느냐 아니면은 얘네들 이 규격에 맞게 M.2 규격에 맞게 요 사이즈로 만드느냐 이 차이점만 있고 또 요런 거는 사이즈가 많이 있죠. 훨씬 더 작은 것도 있으니까는 사이즈는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있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메라 업체라든지 이 메모리 카드 업체가 폭리를 누리려고 한다는 그 주장을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댓글에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알았는데 제가 게임 같은 걸 잘 안 해가지고 이렇게 이 CF 익스프레스 방식을 사용을 한 제품 중에 패키징을 조금 변형을 시킨 게 또 하나 더 있다고 그 댓글로 많은 분들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엑스박스 게임기죠. 이 게임기에 확장할 수 있는 이 저장 장치인데 그게 뭐 이거 가운데 줄 긋고 S 뭐 1TB 해가지고 시게이트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 시게이트에서 만든 건데 걔는 보통 30에서 한 3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게이머들한테 이게 뜯어낼 수 있는 돈은 1TB에 한 35만원 정도 되고 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을 찍는 사람들한테는 512에 거의 100만원 돈을 뜯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뜯어낼 수 있는 거는 이거 1테라에 지금 얘가 좀 옛날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5만원도 안 하거든요. 15만원도 안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짓을 왜 하냐 이게 사실이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미 기술도 개발할 필요도 없이 그냥 패키징만 다르게 하면은 10배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업이 마다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보셨듯이 뭐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준 그런 뭐 독일 같은 데서도 폭스바겐의 그 매연가스 조작 사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업이 이윤에 눈이 꽂히면은 제가 봤을 때 못할 짓이 없는 게 바로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최근에 아이폰 사면은 충전기도 안 주는 게 뭐 환경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은 그 패키지 자체를 보자면은 이게 환경적인 그런 배려가 전혀 없는 패키지라고 누구나 다들 알고 있죠. 그냥 핑계인 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충전기 하나에 2만원, 3만원 이렇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몇천만 개가 됐을 경우에 그 이익은 어마무시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게 뭐 구입할 수 있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쓰는 사람의 숫자 자체가 줄었다고 하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CF 익스프레스 타입 카드를 쓸 정도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한 수를 유지를 했다. 지금 카메라 업계가 엄청나게 쪼그라든 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아마추어 카메라들의 시장이 다 없어진 거죠. 이런 프로페셔널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크기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은 이 CF 익스프레스를 더 이상 이거를 사용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지금 이게 1테라인데 이게 4테라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 2테라나 4테라 정도의 메모리를 내가 끼워 넣었다. 그랬을 경우에 얘를 갖다가 뭐 이걸 뭐 자주 넣었다 뺐다 할 필요가 생기는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카메라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 CF 익스프레스 카드의 폭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 카메라 회사들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혹시 제가 놓치거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